나주에 대하여는 202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우리 앞에 등장한 김화진 소설가의 첫 소설집이다. 나주에 대하여에 실린 8편의 이야기에는 타인을 궁금해하는 마음,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타인이 되어보는 마음들이 가득 담겨 있다. 그것은 모두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로 시작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서 오는 때로는 못생기고 자주 혼미하고 가끔은 정신 나간 마음들, 어떨 때는 애틋하고 대개는 짠한 마음들을 무엇도 빼놓지 않고 선명히 그려냄으로써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간다. 어떻게 보면 8번의 짝사랑의 기록이기도 한 이 이야기들은 여러 모양의 자기 자신을 만나는 여정이기도 하다. 무언가를 열렬하게 좋아함으로써만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몰랐던 나의 모양들. 그러니 나주에 대하여는 어쩌면 나에 대하여일지도 모른다. 소설가 백수린의 산문집이 2년 만에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작가가 수년 전 높은 언덕 위 넓고 작은 단독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 긴 시간에 걸쳐 틈틈이 서온 산문을 엮은 것으로 혼자의 공간에서 혼자의 시간을 채운 편린들이 한 편 한 편의 글로 단정히 기록되어 있다. 작가는 옛 성곽이 보이는 풍경에 반하고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연고도 없는 동네로 이사했다. 높은 언덕과 폭이 좁은 골목, 방 안까지 흘러들어오는 각종 외부 소음, 무례한 이웃 등 얼마간의 불편이 따르지만 다정한 애미모, 살뜰한 이언니, 인생의 첫 강아지 봉봉, 무심히 챙겨주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같은 따스한 존재 덕분에 행복의 순간으로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었다. 작가는 이해와 사랑의 시선을 담아 집과 동네에 찬찬히 스며들어가는 여정을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으로 촘촘하게 그려 보인다. 열일곱 살 정원에게 친구 관계는 늘 어려운 숙제다. 특히 학기 초 아이들이 자연스레 서로를 알아가고 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면 초조해지기도 하고 외로워지기도 한다. 서로 취향과 생각이 맞으면 가까워질까? 하지만 정원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인 아이돌 A7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에 대해 남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정말 상처받을 테니까. 정원은 화면 속 A7과 A7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다리로 이루어진 자기만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가 계정을 폐쇄하고 사라지자 정원의 안전한 세계는 무너져 버린다. 정원은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 있어라는 다리의 마지막 메시지를 실마리로 삼아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좋아하는 마음이 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 우리의 정원을 만나보자. 지난 46억 년간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을 겪었고 이는 생물 다양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6번째 대멸종에 주목하는 이유다. 우리는 느리지만 확실히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다. 인류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6번째 대멸종을 두고 짧고 강렬한 우화가 시작된다. 각각의 동물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종이 왜 살아남아야 하는가 설명하기 시작한다. 한 세기 안에 멸종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물들은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 인류의 지속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풍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법정의 공방은 치열하게 이어지지만 최종 목적은 비판이 아니다. 그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것,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조율하며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 생활자들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 생물 다양성 상실이 가져올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공생을 위한 새로운 동맹의 모습을 고민하게 하는 책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을 만나보자.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납니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2022년 1월
기온 나티코 린데블라드가 세상을 떠났다. 수많은 스웨덴인들을 불안에서 끌어내어 평화와 고요로 이끌었던 그는 2018년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후에도 유쾌하고 따뜻한 지혜를 전했다. 20대에 눈부신 사회적 성공을 거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숲속으로 17년간 수행을 떠났던 저자의 여정과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을 담은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스웨덴에 이어 한국에서도 세대를 불문하고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출간 이래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켰다. 올 겨울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의 감동과 깨달음을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토마스 산체스의 새로운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곁을 찾아오게 되었다. 한 해를 맺고 시작하는 이 시간을 두려움과 불안 대신 설렘과 용기로 마주하게 해줄 지혜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보자. 산업의 본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물처럼 진화한다. 강력한 시장 지배자일지라도 진화하는 산업의 본질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 산업의 본질 변화는 다른 산업의 연쇄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21세기 들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종업계와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낙오하지 않으려면 내가 속해 있는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K 콘텐츠 등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40개 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누구와 경쟁하며 대내외 환경 변화가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분석한다. 지구 너머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 최근 우주생물학자들이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거주지로 주목하는 곳은 목성과 토성을 맴도는 얼음 위성이다. 우주생물학자들은 얼음 위성의 얼어붙은 껍질 아래에 지구만큼 오래된 광활한 바다가 숨어 있음을 밝혀냈다. 얼음 세계의 깊숙한 지하바다, 그곳에 과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사의 우주생물학자 케빈 피터핸드는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과 함께 지구의 심해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저자가 심해에서 목격한 것은 극한의 환경에서 형성된 아름다운 생태계였다. 이토록 극한의 환경에서 생명이 발원되어 살아간다면 그 장소가 반드시 지구의 심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주에 수없이 존재하는 얼음 위성의 지하 바다에도 생명이 들끓고 있을지 모른다. 우주의 바다로 간다면은 우주의 바다에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에 대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흔히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 부른다. 이 피로라는 게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안타깝게도 현대인과 피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 만성 피로는 아무리 많이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쉽게 가라앉지 않기에 증상을 겪는 당사자를 매우 당혹스럽고 좌절하게 만든다. 이 책은 이러한 만성 피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바로잡음으로써 피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독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의 저자는 만성피로 증후군을 진단받고 7년 동안 만성피로와 맞서 싸우며 피로 증상에 파고든 끝에 자신만의 피로 클리닉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피로 전문가 알렉스 하워드가 제시하는 실용적인 12단계 계획을 통해 고질적인 만성피로에서 벗어나 치유의 길로 들어서 보자. 베스트셀러 기묘한 미술관의 저자이자 프랑스 공인 문화해설사 진병관은 신작 위로의 미술관을 통해 모든 좌절을 경험했기에 오히려 모두를 위로할 수 있었던 25명의 화가와 그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그의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을 따라 130여 점의 명화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뿐 아니라 위로의 그림들이 전하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에서 그들은 어떻게 자신을 믿으며 옳다고 생각한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었을까? 극도의 절망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이 책 위로의 미술관은 위대한 명화를 탄생시킨 화가와 그들의 삶에 대한 물음에서 탄생한 따뜻한 위로의 공간이다. 세계사 인물 231명의 이야기 모음집. 옛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저자의 세계사 유튜브 강의가 수험생, 교육 관계자, 배움에 목마른 직장인들까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다며 금세 화제가 되어 출간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저자만의 노하우를 담은 역사 공부법이 있다. 저자는 모두를 위한 세계사 인물사전에 인물들의 인간성과 드라마를 강조하여 인물들의 놀라운 본 모습, 알려지지 않은 인간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세계사의 필수 지식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물들을 시대와 지역으로 나누어 구분하였고 각 인물의 주요 업적은 단어장처럼 정리하여 프로필에 실었다.